어깨 통증 때문에 진찰을 하러 가셨다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듣고 수술이 간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마찬가지지만 겉으로 보기에 수술 자국이 작아서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마취를 해야 되고 감염 위험성이라는 것도 항상 있는 거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겪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후에 재활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게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병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겠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육회병원 병원장 한의돈입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어깨뼈 위에 제일 위에 붙어있는 이 동그랗게 쌓여있는 힘줄인데, 4개의 힘줄이 모여서 하나의 힘줄로 작용을 합니다. 이 힘줄들이 팔을 들어 올리고 벌리고 이런 역할들을 할 뿐더러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파열이 되고 오래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주 증상 중에 저희가 진찰할 때 비교적 정확하게 보는 증상이 뭐냐면, 어디가 아프세요? 이게 여쭤봤을 때 여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거기가 아프면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프면 어깨가 아파서 오시는 거고, 이것도 단순 근육통이 여기가 아플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은 아니더라도 손상되고 있는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단순 근육통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 근육통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니까 마치 간단한 시술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엄연히 내시경으로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치료하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연골, 뼈 이런 조직들을 손상된 것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힘줄이 이렇게 좀 흐물거리는 조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뼈에 힘줄을 붙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붙을 때까지는 보조기를 차고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요새는 대부분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구멍만 몇 개 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 1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구멍 몇 개가 나는데,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이렇게 여기 속에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이 동그란 뼈에 붙어서 끝나는 힘줄이고, 힘줄이 파열되면 다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간 힘줄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원래 자리에다가 붙여놓는 게 수술의 기본적인 과정인데, 작은 나사에 달려있는 실로 간단하게 꼬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의 힘줄의 상태도 다 다르고 조직이 단단한 정도도 다 다르고 사이즈, 크기도 파열된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간단한 수술도 있지만은 엄청 어려워하는 수술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하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는 대부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환자분의 증상을 잘 듣고 심차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 엑스레이나 MRI를 잘 보고 어느 부위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잘 파악을 해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더 고통당하지 않고 병원에 오는 거를 입원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게끔 할 수 있을지 하는 거를 그때 판단하고 치료를 같이 해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RI상에서 보이지 않는 병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병변이 실제로 들어가서 나타났을 때 이 병변을 수술을 해야 될지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지 하는 거를 다 판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쌓일수록 더 빨리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고, 수술 중에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도 잘 대처를 해서 수술이 빨리 끝나는 게 좋은데, 수술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수술이 3시간, 4시간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큰 상황들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빨리 끝내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재활이 굉장히 긴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수술이 반이고 재활도 반이다. 환자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게, 회전근개 힘줄이 이 뼈에 붙는데 최소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파열도 일단 봉합을 하면 4주에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말이 쉽지 한 달 넘게 그렇게 하고 있으려면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가만히 있는다고 잘 낫는 건 아닙니다. 수술 후에 재활이 잘 되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관절 경직이라고 하는 일이 생겨서 통증이 수술 전보다 더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막상 통증이 계속 지속이 돼서 나중에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MRI를 봤더니 재파열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이유가 보조기 차고 있는 기간에 움직이는 이런 재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컨트롤된 상황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이 뭐 옆으로 주춤을 쉬지 말아라, 팔을 벌리지 말아라, 이런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재활을 잘 계획된 스케줄 하에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수술한 목적, 원래대로 힘줄을 잘 붙여주고 원래대로 통증 없이 잘 쓰는 수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아봤을 때, 그리고 이 파열된 모양을 봤을 때, 그리고 오래된 정도, 나이, 하는 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성향, 이런 것들도 다 종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가 이런 때 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다 힐링이 되지 않은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이 잘 통제된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래에서 뵙고 교육을 직접 해드리기도 하고, 물리치료소에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댁에서 하는 운동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짧게라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봉합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수술이고, 이 수술이 또 재활도 길고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저희가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험도 쌓이고 수술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기법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이래서 최근에는 사실 어깨가 치료가 안 된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수술을 고민 중인 분들이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오랫동안 낫지 않은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